안녕하세요. 서동윤과 함께하는 클래식 모하니 남예종 교수편입니다. 저는 남예종 예술실용전문학교 총괄 교수 서동윤입니다. 지금 오늘 모신 분은 남예종 클래식 계열의 악기 수리과에 계시는 김신석 교수님이십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신석 교수님은 현악기를 제작하시고 후학을 양성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에 공채로 들어오신 굉장한 실력파의 젊으시고 유능하신 교수님이세요. 이런 교수님을 저희 학교에 모시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요. 아마 클래식 쪽에서 이 악기 수리과에는 일단은 관악기 쪽에서의 그 교육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아마 현악기 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안녕하세요. 듭니다. 현악기 수리과를 맡고 있는 남예종 수리과를 맡고 있는 김신석입니다. 현재 그 박영선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박영선 교수님 같은 저희 학교 선배이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의 한 분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또 남예종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저는 남예종에서 수리과를 통한 앞으로의 비전을 꿈꾸고 있는 교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성도 너무 좋으세요.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수리. 네, 이제 어떻게 수리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의상 디자이너, 인테리어,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술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피아노를 전공했던 와이프를 만나면서도 음악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았고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찰나에 또 이탈리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돼서 거기에서 저의 예술 세계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그 악기에 푸는 곳에 전념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예술가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직업을 좋아하고요. 네. 또 사랑하고 또 앞으로 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은 게 일단은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그 부분에서 프라이드와 어떤 열정과 어떤 자기만의 예술적인 창작을 하는 그런 비전들을 많이 가르치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유학을 가셔서 힘든 과정도 많으셨을 텐데 그러면은 현악기 이렇게 제작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과정이고 또 어떤 그 교육을 받으시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진 자료를 첨부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네. 제작 과정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수리의 그냥 악기 복원에 대한 과정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주자들이 연주하다 보면 활 끝으로 모서리를 찐다거나 그래서 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리가 있고요. 아니면 악기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복원 과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러졌던 부분을 새로운 나무로 접합을 하고 또 원래 상태의 칠을 함을 통해서 다시 복원하는 과정의 수리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첼로인데요. 첼로 완전히 많이 저거는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인데 완전히 부서진 상태죠. 네. 그 부서진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악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억, 4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런 사고를 통해서 부서지면 그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데는 고급 어떤 복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작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복원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악기들을 복원하는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거 같은 첼로입니다. 네.
첼로 원래 수리 전의 상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수리 전의 상태를. 네, 이거는 바이올린. 바이올린이고. 네. 네. 이게 이제 어머. 저 왔던 첼로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예 정말 그 캐비넷이 넘어져서 악기에 넘어져서 완전히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원한 상태, 저런 식으로 복원을 해서 다시 원래 상태의 악기로 만드는 기술,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인데요. 그런 기술들을 아마 남해종이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주자들은 악기를 어떠한 수리를 맡길 때도 솔직히 고가의 악기들은 뭐 이탈리아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한국 기술도 너무나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도 이제는 굳이 유학을 가지 않아도 그런 고급 수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시점이 남해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물어보셨던 제작에 관련된 건데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블 베이스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학교 졸업 작품으로 냈던 베이스 악기를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베이스를 마스터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제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 지금 네. 김신석 교수님이 이게 베이스 쪽에서는 최초의 네. 제작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최고의 마이스트로 밑에서 한 4년 정도의 수료 과정을 마쳤고요. 네. 베이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방에 와서 베이스 제작을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마이스트로한테 테스트를 받고 거기서 통과해서 베이스를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베이스를 제작을 하려면 일단은 먼저 첼로까지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베이스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제작을 어느 정도 마스터해야지만이 베이스의 악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마이스트로의 어떤 좋은 계기로 훌륭한 마이스트로 밑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은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우리나라 악기와 서양 악기의 퓨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량을 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글로벌로 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악기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악 우리나라의 말씀. 국악기 말하는 거요. 네. 우리나라 국악기에서 전통이 있고 앞으로의 변해가는 시대에 따라서 퓨전이라는 계량이라는 악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취약점인 어떤 소리적인 관계, 소리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탈리아의 전통의 소리적인 악기를 결합해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악기, 국악기와 현악기, 퓨전 악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까 그 사진이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 있고 거의 끝나갔는데요. 그걸 통해서 아마 이제 연주자님을 통해서 연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계량 쪽에서는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디자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한 글로벌 우리나라 소리와 우리나라 문화와 그런 거를 알리는 어떠한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대단한 네네.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까 잠깐 사진이 네네. 좀 저희가 쓱 지나간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 국악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네. 한번 그거를 열어봐 주시면 그 전 거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 제작하는 과정인데 저게 어떤 악기고? 저 악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악기 대아쟁이라는 악기입니다. 대아쟁이라는 악기인데 대아쟁.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악기를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가를 체크하는 과정과 네. 그거를 보완해서 옆에는 그거를 이제 직접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악기 같은 게 대아쟁 같은 악기 같은 건 단점이 있다면 100년을 계속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작법에 있어서 복원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악기를 계속해서 복원을 해서 뭐 300년, 400년, 스트라디베리 가리네 악기 같은 건 뭐 180억 이상의 호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악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 하면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나라 악기도 한 100억 이상이 되는 훌륭한 악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만든 퓨전 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제작법을 통해서 지금 만드는 악기입니다.
너무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군요. 또 네, 네, 우리가 한국 악기하고 또 그렇죠. 퓨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많은 것들에서 아주 대단한 그 제작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 베이스, 더블 베이스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막 이게 크잖아요, 악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게 그 큰 거 자체만으로도 참 힘들고 네, 어려운 악기고 네, 그 정말 나무판도 얼마나 클까요? 한번 네. 네, 그쪽에 대해서 베이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말씀 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당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요. 제작에 관련돼서요. 왜 그러냐면 스트라디바리 시대 때 첼로의 크기가 계속해서 마이스트로가 이제 그 시도를 하면서 점점 줄어들었어요. 베이스도 점점 시대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게 베이스는 정형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어떠한 줄의 길이와 몸의 길이와 모든 것들이 이제 계산적으로 비율이 줄어들거나 뭐 베이스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첼로하고 바이올린하고 계산법이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공방에서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예술이구나. 현 시대에서 내가 만약에 스트라디바리 같은 그런 악기의 연구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네, 2세라든지 3세에 갔을 때 그게 정보가 되고 그게 또 우리나라 악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쪽에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어떤 음악적인 문학 시장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로 이제 좋았던 전성기 시대가 있고요. 또 안 좋은 시대가 열린다면 그러면 이 열리는 과정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또 세계가 열릴 텐데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퓨전 악기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악기에 대한 그런 부분의 창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가 여러 가지 뭐 기술을 뭐 의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도 창의적인 게 있어요. 자기만의 옷을 전에는 이제 제가 제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었는데요. 그런 창의적인 것과 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런 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협동조합, 한국의 문화를 개선하는 제작자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내년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알리는 활동. 그리고 이제 또 영상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네. 거기 영상을 보면요. 네. 영상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떴네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티의 악기를 카피하는 영상입니다. 이제 보통은 뭐 400년 이상의 악기들은 연주로서 쓸 수도 없고 너무 나무가 오래되면 박물관에 많이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 고가의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그런 것들을 이제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형태로 카피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카피를 하는데요. 네, 저걸 지금은 그리신 건가요? 네네. 저거는 지금 현재 중간 단계이고요. 어. 지금 샵에 오면 거의 90% 완결되는 그런 거의 90%까지 거의 끝났는데요. 저기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금가루라든지 한 400년 이상이 지나면서 지워졌던 흔적들이라든지 그거는 좀 또 고난도의 기술이죠. 어느 정도 미술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악기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소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복합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는 기관으로서 이제 조합을 설립하게 됐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작뿐만 아니라 지금 뭐 완전히 새로운 창작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 같은. 창작을 하면 딱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현 세대에서 네. 돈을 바라면 안 됩니다. 아, 현 세대에 돈을 바라면 안 다 되고요.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네.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 협동조합이라는 거 잠깐 더 말씀해 네네. 주신다면 우리 또 이렇게 교수님을 따르는 네네.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네네. 또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음. 있을지요? 어떤 식으로? 저는 그게 취지가 네. 협동조합의 취지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문화 개선을 담당을 하자. 그래서 퓨전 악기를 통한 여러 악기를 통해서 뭐 초등등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떠한 그 음악적인 소리적인 체험을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제자 중에 지금 중학생들도 있습니다. 중학생도 있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뭐 청년, 어. 직장인, 뭐 심지어 뭐 전문 직업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자녀를 위한 선물로 주고 싶다 해서 배우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여러 측면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배움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장소에서 음악을 널리 알리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계획 중에 하나는 어떠한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것 또한 내년부터 이제 홍보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우리나라 현악기 시장을 좀 저변화를 시켜서 전공하는 학부모들의 애로사항들 항상 악기적인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처럼 적은 돈에도 탤런트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모여서 지금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계획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사를 통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아마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단한 지금 프로젝트를 네,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변 확대에 엄청 네, 그 기여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이게 제작 쪽을 잘 모른다고 아주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저만 해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청소년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다른 직업에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거 보면 아마 많이 우리나라도 네, 많이 지금 많이 문화적으로 바뀌었죠. 네네. 선진이 된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정말 이태리로 정말 좋은 학교로 이렇게 가셔서 공부를 하셨던 네. 세대신데 아마 이러한 교수님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또 그렇게 우리 거를 알리게 오히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대는 변하고 저는 문화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저렇게 많이는 살지는 않았지만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먼저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행복했을 때는 어떤 돈은 물질을 생각하고 그 행복을 찾으면 어떤 물질의 한정이 돼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이 땅에 행복해야 될 가치가 있고 또 사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데 어떤 문화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좀 약간 슬픈 인생을 살다 가지 않을까 싶어서 누구나가 좀 더 행복하고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변화 그것은 이제 음악 쪽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선두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 담당하고 싶은 그런 게 있고요. 또 제작적인 측면에서는 뭐 학교 선배 뭐 시카고 아니 크레모나 이렇게 해서 마이스트로 협회라고 우리나라에 협회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먼저 와서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선배들이죠. 근데 그런 선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도 그런 선배들과 함께 또 우리나라의 정말 좋은 문화로서 어떠한 예술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또 이게 아시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의 축이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배들한테는 이 교수님께서
멘토가 되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거 박영선 교수님과 함께 네, 함께 네, 한 팀입니다. 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그 시대가 원하는 그렇죠. 네, 그러한 문화와 또 악기들과 아마 후배들의 지금 이제 교수님을 따르는 그런 학생들도 그러한 그러한 멘토 교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믿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교수님의 좋은 그 영상들은 저희가 링크를 걸어놓겠으니 꼭 한번 찾아서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손을 푸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도 하고 또 학생들과 공방도 같이 찾아가고 또 말씀하신 협동조합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행복한 것을 찾으라 이런 걸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것에는 세상에는 돈으로도 행복을 줄 수도 없고요. 재능으로도 행복을 줄 수는 그건 잠깐 일시적인 거라고 말해요. 그거는 이제 모든 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그게 어떤 직업이 됐든지 그 직업에서는 자기만의 어떤 행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과연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일까? 그게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지만 그거를 발견한다면 그때부터가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가 학교에서 자주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